고전산문 11번째 차사본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차사본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풀이 자체가 구술할 때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굿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진 않지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무속신앙이 좀 또 유교, 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 굿과 관련된 굿에서 그 이야기를 따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서사라고 하거든. 이 서사들을 따와서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 것이 많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차사본풀이는 알는지 모르겠지만 신과 함께라는 웹툰으로 이 신과 함께 웹툰의 가장 기본 이야기가 되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볼 차사본풀이에요. 이건 이제 웹툰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201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신과 함께를 본다면 조금 더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커다란 플롯은 이거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강림이라는 사람. 이 강림이라는 사람이 인간이거든. 인간 강림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이 인간 강림이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그러니까 원님이 염라왕을 잡아오게 하는 좀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구성인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차사본풀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저승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건 거야.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저승사자가 됐을까 이 이야기인 거겠지. 그러니 뭐 저승사자라고 하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어. 그 죽음 저승으로 갈 때 그러니까 저승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세계잖아.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갈 때 그걸 저승이라고 하는데 그때 죽은 자를 우리는 뭐 망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망할 때 망자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써. 그러면 아무튼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자야. 망자가 혼자 갈 수 없어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그 무서운 이야기에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뭐 그 검은색 갓을 쓰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우선 그런 이야기의 배경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앞부분 줄거리. 자,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목숨이 짧을 거라는 예언을 듣고 왕 이름이 하나 났네. 이 버물왕이 고승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승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나이가 많은 승려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어겨서 과양생처에 살해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게 죽은 거지, 세 아들이. 그러다가 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하니 죽인 자의 어떤 그 아들로 지금 환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죽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버물왕이 자기의 아기가 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을 하겠어. 그러니 다시 다음 생에서는 그 세 아들을 너도 한번 똑같이 잃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과양생처의 아들로 다시 환생을 한 것이 아닐까. 아무튼 다 죽어요. 그래서 과양생처가 탄원서를 올려서 김치원님에게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으나 그 원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마을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 지금으로 뭐 제주도로 따지자면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의 도지사 한 명이죠. 그 정도 급의 어떤 높은 마을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이 해결을 누구에게? 강림에게 뭔가 이게 꼬이고 꼬여서 과양생처가 뭔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 어떤 환생의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은 누구야? 염라대왕이구나. 염라왕을 잡아오게 합니다. 어찌됐든 강림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죠. 그럼 염라왕은 어디에 있는 왕이냐? 바로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염라왕이에요. 그래 저승에 가야 되겠지? 갑니다.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 나는 누구야? 강림이야. 아이고 이승동관님아. 그럼 이건 누구야? 같은 말이야. 이건 바로 지금 염라왕을 잡으러 가는 존재가 누구였지? 염라왕을 잡으러 가는 건 강림이었는데 그랬는데 아이고 이승동관님아 그 강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이고 이승동관님 이거는 똑같이 강림을 지칭하는 말이야. 같은 존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승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너는 못 간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강림이가 저승동관님아 뭔가 만난 사람. 그러면 이 이승동관님과 저승동관님은 다른 존재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네가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주십시오. 알려줘 라고 애원하니까 이원사자가 생각해보니 그럼 애원해서 알려주는 이 이원사자는 누구야? 이원사자는 저승사자잖아. 지금 뒤에 요걸로 나왔죠. 저승사자. 그럼 저승동관, 이원사자, 저승사자 같은 존재라는 거야. 자, 저승사자가 생각해보니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목에 걸리는 법이야. 무언가 자기가 도움을 받았구나. 누구에게? 강림의 도움을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 이승동관님아. 이승동관님 누구였지? 이거 고전 산문 읽을 때는 잘 알라고 얘기했지. 같은 존재인데 다르게 지칭한다. 자, 이승동관님아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알려주겠다라는 말이구나. 고맙게 알려주겠대. 그리고서 땀 적삼 있습니까? 라고 물어. 땀 적삼이 뭘까? 여기를 통해서는 잘 몰라. 근데 아마 땀을 흡수하는 그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속옷의 일종.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가면 저 밑에 가면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이 부분에 저승 이원사자가 이게 누구였지? 저승사자가 강림의 땅적삼을 벗겨서 강림이 보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땅적삼이 나와. 그러니 이거는 조금 이따 밑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아무튼 땅적삼 있습니까? 이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사몬을 불러드리거든 혼정으로나 저승초군문에 가보십시오. 어디를 가보래? 저승초군문. 그런데 있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돼. 여기서 뭐라 그래? 사몬을 불러들이는 이거는 뭐냐면 그 초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땀적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지붕이야. 지붕에 올라서 지금은 지붕이 굉장히 높지만 예전에는 기와지붕이어서 초가지붕은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이 살았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진 사람들은 기와지붕을 지닌 집이었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뭘 하냐면 이게 장례 문화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옷을 흔들어. 아까 그 적삼은 요색으로 합시다. 이걸 흔들면서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다가 강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르게 부르진 않을 거야. 엄청 천천히. 선생님이 이것이 그 시에서도 나와.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동일하지? 김소월의 시에, 초혼이라는 시에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시를 썼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다가 유튜브에 궁금해서 쳐봤어. 초혼 또는 이거 고복의식이라고 하거든. 고복의식. 이 고복의식을 찾아봤더니 누구 이렇게 불러. 되게 길게. 왜냐면 혼을 불러야 돼. 죽는다는 것은 혼이 떠난 거잖아. 사람의 신체는 여기에 있고 사람의 육신은 여기 누워있는데 혼이 어딘가로 가버리는 거야. 혼이 저 멀리 가. 그런데 이 혼을 다시 부르기 위해선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누구 이렇게 부르면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의식 안에 그걸 혼을 3번 불러서 삼혼. 혼을 3번 부르는 거. 이 혼을 불러드리거든. 그때 틈타서 얘가 가야 되는 그 저승으로 가래. 그런데 저승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 봐. 자, 단계에 저승의 초군문으로 가보래. 초군문, 한자를 좀 보면 처음 초, 군사군. 그러니까 처음 군인이 있는 문인 거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는 이승,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고 여기는 저승이야. 그런데 처음 있는 문이니까 뭐겠어? 아마 저승 입구에 있는 문이겠지. 초군문, 여기겠지.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자고요. 머릿속으로. 저승 초군문을 가보래. 가서 모렛날 사오시면, 뭐 이건 몰라도 되는 거지만 조선시대의 시간을 알려주는 12단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건 뱀사자, 마로자. 그래서 9시부터, 자, 사시하고 오시 설명할게요.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까지가 오시야. 지금도 그런 표현 쓰지요. 정오야, 정오. 정오가 뭐지? 12시. 난 12시를 정오라고 해. 이게 오시의 정가운데라는 얘기야.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어. 그럼 자정은 뭘까?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제일 마지막 밤의 단계가 자시일 거야. 그게 밤 11시에서 새벽 01시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 밤 12시 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데서 아직 표현이 남아 있어요. 자, 요거는 참고 삼아서 했고 몰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모렛날 이 시간에 염라왕이 아래쪽 말제자부 장자집 외따라기, 누군가 또 하나 죽나봐. 이 외따라기가 신병이 들어서 굿을 받으러 내려설 것이니 굿 얘기가 나오네. 이게 지금 차사 본풀이 자체가 굿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랬잖아. 그 어찌됐든 그때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적폐지 뭐라고 했냐면 붉은 천의 저승으로 가야 할 자의 이름을 쓴 걸 적폐지래. 이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가마가 도달하면 누가 타고 있어? 염라왕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구나. 그 누구 잡으러 가는 거야 지금? 강림이는 염라왕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염라왕 잡을 방법을 저승사자가 알려주네요. 그렇게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해. 그런데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행기문에 도달하거든. 거기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행기못이 있대. 이건 뭐냐면 못이라고 하는 건 연못 모자야. 연못.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그렸던 거 기억나? 여기가 이승, 여기가 저승이야. 저승의 입구에 초군문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로 들어간다면 문이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못이 있었어. 못. 연못. 그 연못의 이름이 뭐야? 행기못.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신과 함께라는 만화, 영화에도 똑같이 나와. 이걸 알고 보면 이 사람 지금 좀 논란이 되어 있는 웹툰 작가이긴 한데 주호민,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았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차용하는구나 싶을 거야.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그 볼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런 거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신과 함께도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행기못에 도달하거든. 행기못 가에 보면 인간에서 제명에 못 죽어. 인간에서 제명에 못 죽어. 남의 명예에 죽은 사람들. 그럼 뭔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저승에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와서 슬프게 울고 있을 거래. 그러면 거기에 가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면서 동관님 쾌자 섭을 잡을 것이니, 이게 뭐냐면 옷깃을 잡을 것이니, 그때는 전대기 떡을 여기 지금 소재 들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전대기 떡을 자잘하게 부숴서 동서로 양쪽으로 뿌리면 저승 초고문에 붙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기못에 있는 인간 제명에 못 죽은 그 영혼들을 달랠 어떤 도구가 되겠네, 디귿은. 그치? 관련된 문제가 2번에 있었어. 2번 문제 이따가 다시 모아가지고 볼게요.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또 동관님아, 저승 증표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저승 증표 못 가졌대. 그게 무슨 말이야? 저승 증표 없으면 저승을 가도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강림이가 손뼉을 딱 치면서, 아, 이거 내 일이구나. 아,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봐. 그 내일에 뭐래? 큰 부인이 나오네. 그 누구의 큰 부인이야? 자기의 큰 부인. 내 큰 부인이 이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저승 초고문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어떤 큰 일이 있거든. 허리에 채워준 명주 전대를, 이거는 명주로 만든 허리띠. 뭐 지금의 어떤 옷 모습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무튼 허리띠를 3번 털면 알수가 있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3번 그 전대 허리띠를 털었어. 전대 허리띠 소재니까 또 요거 표시 한번 해보자. 전대 허리띠를 3번 털어보니까 동심결, 불삽, 운삽 이런 것들이 떨어진대. 그러면 이것들이 뭐야? 무언가 저승으로 갈 때, 저승 초군문으로 갈 때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아닐까요? 동심결은 염습을 할 때, 염습이 사람이 죽으면 무언가 이렇게 포로 싸거든. 그걸 명주로 쌀 수도 있고 13배로 쌀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때 코를 막고 뭐 이러는 그걸 우리가 염습이라고 하는데, 그때 매듭에 쓰는 끈이래. 끈이야. 어찌됐든 끈. 자, 동심결은 끈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불삽은 뭐야? 불삽은 발인 때에, 발인이라는 건 전부 지금 다 장례와 관련이 있는 거야. 발인하는 건 사람을 관에 넣고 이제 묻으러 갈 때,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 차에다가 그 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예전에는 온전히 사람이 짊어지고 갔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상여라고 얘기를 했어. 아무튼 상여 앞뒤에 세우는 제구래. 네,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운삽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해석이 나와 있어. 운섭은 발인 때에 영구히 앞뒤에 세우고 가는 구름무늬를 그린 널판이더라. 어찌됐든 이 3가지가 있더라. 이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어떤 도구들이더라.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긍정의 도구들이더라. 자, 이게 저승 증표입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하여 품기는 법입니다. 무언가 그때부터 이게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저승 증표래. 그렇구나. 자, 저승 이원사자가 강림의 땀적삼을 벗겨서, 아까 요거 표시했었지. 땀적삼을 벗기는 건 뭐 하는 거다? 삼혼을 하기 위해서. 삼혼은 뭐야? 혼을 부르는 것. 근데 무언가에 혼을 부를 때 여기서는 지금 도리어 저승으로 가는, 저승에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요기로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네,
사문을 활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강림이 보, 사문을 불렀더니 강림의 사문인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행기못을 갑니다. 아까 전에 행기못에 누가 있다 그랬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야?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오라버님, 형님, 조카 날 데리고 가 라고 얘기해. 이때 뭐 쓰라 그랬어? 전대기 그 떡. 동서로 흙 뿌렸어. 그랬더니 그 떡을 주워 먹으면서 다 떨어져 나가. 그치? 이거 한번 알려줬어. 누가 알려줬었지? 아까 전에 저승사자. 네, 알려줬었어. 그렇구나. 그 다음 한번 볼게. 강림이는 눈을 질끈 감아서 행기못으로 빠지고 보니 자, 어디를 갑니까? 저승연추문에 갔습니다. 자, 저승연추문에 붙여집디다. 그러면 이것도 무언가 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중략됐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략. 자,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보려네. 염라대왕 찾으러 갔는데 염라대왕이 인간 사람 여자는 70, 남자는 80으로 정명이라는 건 명을 정한다. 목숨을 정했대.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데리고 오라는 적폐지를 붙여두고 그래. 적폐지라는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가 있었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죽은 사람의 이름 또는 이름 뭐 순서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종이야. 그거를 붙여주고 오라는 분부를 강림이한테 한 거지. 강림이가 인간 세상에 오는데 길이 힘들어서 길 옆에 앉아 있었더니 까마귀가 나타나서 형님아 그 적폐지 나 주면 내가 해볼게 라고 도와주려고 한 거야. 까마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자, 붙여두고 오겠대. 그러니까 힘들면 이제 이럴 때 좀 일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까마귀에게 주었어. 앞날개 달고 날아가다가 까마귀가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고 있는 누구한테? 말백정한테 말피 한 점, 말가죽 한 점 얻어먹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날개로 포덕포덕거리면서 먹으려고 하다가 적폐지가 후두둑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적폐지를 누가 먹어? 뱀이 먹어. 백구렁이가 먹어. 백구렁이가 이걸 훅 먹어버려. 그런 다음에 이제 뱀과 관련된 이야기, 백구렁이 이야기들이 쭉 나와. 이런 것 때문에 뱀이 죽는 법이 없대. 적폐지를 먹어버려서 10번이나 환생한다라는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랑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그 다음에 봐. 까마귀는 옆에 보니 솔개놈이 있어. 그 솔개가 먹은 줄 알고 내 적폐지 달라. 그랬더니 솔개가 안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까마귀랑 솔개는 지금도 원수지간이다라는 어떤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날아와서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원래는 뭐였지? 여자는 몇 살에 간다고? 70살에. 남자는 80살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어디에 적혀 있었지? 적폐지에 적혀 있었어. 근데 이걸 흐트러 버린 거지. 순서가 없어져 버렸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가게 된 것이다. 그 저승의 법칙을 바꿔버렸대. 누가? 까마귀가. 그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게 이때부터 생겼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또 넣었어. 그 다음 이야기에 넘어가 볼게요. 저승 초군문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득하고 보니 채판관이 여기를 지키는 저승의 어떤 존재 채판관이 물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 어찌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 바뀌었냐? 그랬더니 강림을 문초합니다. 문초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이 좀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묻는 거야. 그랬더니 강림이가 까마귀를 잡아 다시 문초합니다. 강림은 까마귀를 잡아서. 그랬더니 적폐지는 말 죽은 밭에 들어가서 잃어버리고 보리때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강림이 까마귀를 혼을 내는 거겠지. 까마귀를 혼이 내서 그때부터 까마귀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를 또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림이가 가서 염라대왕한테 말을 하겠지. 염라왕이 분부하되, 아이고 동방사기를 잡자고, 염라대왕은 누구를 잡자 그랬어? 동방사기를 잡자고 차사를 보냈는데, 아이 차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도, 이게 무슨 얘기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잡아오질 못해. 동방사기를 잡으려고 차사 저승사자들을 보내도 잡아오지를 못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딜을 합니다. 너가 강림이가 동방사기 있는 데 가서 동방사기를 잡아오면 한 달 놀게 해줄게. 무언가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하지. 수락합니다. 그래서 출발해요.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서서, 그 마을이라고 하는 건 동방사기가 지내는 마을. 검은 숯을 시내 방천에서 발강발강 씻고 있더니, 시내 방천에서 씻고 있어서 시내가에서 숯을 씻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 거겠지. 궁금하라고. 동방사기가 넘어다니다가 이 천을,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이 되게 신기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어떤 일로 숯을 앉아 씻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숯을 100일만 씻으면 하얀 숯이 되어 100가지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귀한 어떤 무언가가 돼. 귀한 것이 돼 해서 씻고 있대.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3000년을 살아도, 3000년을 살아서 염라대왕이 무언가 그 저승의 법칙을 어그러뜨려서 잡아오라고 했구나, 얘를. 어찌됐든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랬더니 강림이가 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던 홍사줄을 내놓고, 홍사줄, 이거 줄, 동방사기 몸을 결박하니 잡았네. 그러면 이 검은 숯을 씻었던 행위는 뭐야? 이 동방사기를 잡기 위한 어떤 수단? 함정? 이런 것들이 되겠지. 아무튼 잡았어. 결박 묶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차사가 와도, 어떤 저승사자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가 없더니 동방사기 3000년을 살다 보니까 강림이 손에 잡힌다. 그리고 나서 어서 저승에 가자. 염라왕에게 바쳤더니 염라왕이 칭찬합니다. 강림이 똑똑하고 영력하니. 영력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억이 또렷하다 뭐 이런 건데, 보통 사람은 아니다.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냥 보면 되겠지.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 그러니까 강림이는 원래 살아있는 존재의 인간이었어. 원래는 인간 그 누구였지? 원님에게 이 염라대왕을 잡아가는 역할로 저승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뒤에서는 염라대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똑똑하고 영력하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 이 능력 때문에 인간 차사, 죽지 않고 저승사자로 일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차사 본풀이는 바로 인간 차사 강림에 대한, 어떻게 얘가 차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 니은하고 디귿을 물었던 것 같은데, 자, 니은하고 디귿은요, 볼까요? 니은은 행기못이었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그려보자.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다고 이걸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혼자 못 가. 그래서 차사가 있어야 돼. 이 차사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란 말이지. 그런데 저승의 문은 뭐가 있어? 아까 전에 초군문이 있었어. 그러면 초군문에 가기 전에 있었던 연못, 그게 바로 니은 행기못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행기못은 세계간의 경계가 되는 장소로, 그렇구나,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공간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자, 디귿은 강림이 저승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난간을 극복하는 데 쓰인다. 이 혼들이 그 차사에 강림의 옷을 잡고 못 가게 한단 말이야. 그 옷을 잡고 못 가게, 초관문을 못 가게 할 때 이 혼들을 떨어뜨려 주는 게 바로 이 떡이었어. 떡을 쪼개가지고 동서로 막 하면 그걸 먹느라고 옷을 놓는다. 그렇다면 저승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난관 극복용 맞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물었던 거는 니은 디귿이었어. 그런데 4번 한번 볼게. 리을은 강림을 방해하는 존재를 물리침으로써, 리을이 뭐였냐면 리을 말 잡던 백성, 백성이 아니라 백정. 이 백정은 강림을 방해하는 존재를 물리침으로써, 누가? 백정이? 이것도 잘 모르겠어. 강림의 임무를 완수한다고? 아니, 어찌됐든 까마귀의 도움으로 적폐지를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까마귀가 그걸 못하겠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임무 완수가 아니라 완전 임무를 방해하는 역할이겠지. 그 다음에 방해하는 존재를 물리치는 것도 아닌 거겠지.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야. 네. 나머지는 질문이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